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전국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입니다. 어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만 2187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몇 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천 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충격적입니다. 아베 정부나 스가 정부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자랑스러운 일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적극적인 해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 아사히의 충격적인 실상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양로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2018년 통계를 보면 2187건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10년 전 2008년도와 비교하면 약 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학대로 인정된 것은 전국에서 621건이며 80%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치매 증세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면서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며 폭언 등 정신적인 학대도 많습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전을 착취하는 경제적인 학대까지 종류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학대 이외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목욕을 시켜주지 않거나 내부 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효고현에서 노인 요양병원 한 곳에서 26세부터 41세 남성 직원 6명이 노인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얼굴에 호스로 물을 뿌려서 다치게 했고 2명의 할아버지에게 키스를 서로 강요하는 등의 엄청난 학대와 폭행을 일삼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들은 노인들의 리액션이 재미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9월에 체포된 무라마스 류지는 C19 때문에 입주자의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3월부터 노인들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폭언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매일 밤에는 노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고함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건된 행위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돌리는 위험한 행동 한 건만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C19로 인해서 노인 요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되면서 내부에서 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19 때문에 직원들도 매일 소독을 하는 등의 업무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장갑이나 마스크 등의 비품 부족들도 이어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노인 학대가 계속되고 있어도 시설 측이나 행정관청에서 개선책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가족에 의해서 시설 노인들의 골절상과 타박상이 발견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노인이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막상 당사자인 노인도 갈 곳이 없는 처지인지라 자녀들이나 경찰에게 정확한 증언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노인 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일본에서 C19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가하고 당하는 사건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심각한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하고 보도해온 주간 아사히는 노인을 아무리 고발해도 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고 도리어 내부 고발자는 해고되는 상황이다 라는 특집 기사를 오늘 실었습니다. 최근 주간 아사히는 게호복지사 스즈키 쿠니히로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노인 학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스즈키 씨는 유료 양로원에서 간호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평소 잘 걸어다니던 90대 할머니가 대퇴부 골절이 발생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거칠다고 소문이 났던 한 남자 직원이 할머니를 발로 걷어차고 밀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 휴지를 올려놓고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심각한 노인 학대이다 라고 시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장은 그 사람이 거친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야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야근을 하지 않는다 라면서 무시했습니다.
결국 스즈키 씨는 운영회사 본부장을 만나서 고발했는데 도리어 본부장은 분란을 일으키는 당신은 해고입니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항의를 했는데 도리어 본부장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 배상금을 준비해라. 지역연합본부에 연락해서 이 지역에서는 취업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스즈키 씨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시청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증거가 없네요. 추후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원칙은 일본의 고령자 학대 방지법은 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신속하게 관공서에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받은 행정부서는 즉시 사실 확인 등의 대처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자들이 보고서만 보고 결재만 하려고 하고 구두 신고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서야 공무원들과 함께 진상조사를 나갔는데 이미 90대 할머니는 흡인성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결국 스즈키 씨만 해고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스즈키 씨는 다른 치매 그룹 홈에 취업을 했는데 첫날부터 노인 학대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와 구타를 하는 것을 보고는 기겁을 해서 촬영과 녹음을 해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 스즈키 씨는 바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치매 그룹 홈은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고요. 주간 아사히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8년에 내부 고발에 의해 노인 학대가 인정된 것은 26% 뿐이라고 합니다. 고발의 70% 이상이 무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을 하지 않는 요양시설을 찾는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들에 의한 학대가 854명으로 8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로원의 입소자들이 수시로 추락사하거나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는데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에 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가 없는 노인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가족들의 방문이 자유로운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적극 열려있는 시설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본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은 자랑스러운 일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C19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민도인지 어이가 없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월 한화테크윈에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해 7월 방산, 에너지, 정밀기계 사업 부문을 떼어낸 데 이어 감시 카메라 사업을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업부를 분할했다. 지난 1월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 사업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로 맡게 된 분야는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이다. 이로써 그룹 내 항공 관련 사업을 모두 책임지게 됐다.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항공 엔진과 기체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해 항공 엔진을 넘어 글로벌 항공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다.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P-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헬기 수리용 국산화 엔진도 생산 중이다.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 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KSLV에도 참여했다. 이를 통해 우주 발사체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이성발 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를 제작했다.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엔진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 진출했다. GE, 프레센트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과 엔진 부품 및 모듈 장기 공급 계약을 위험, 수입 공유 방식으로 체결했다. RSP 방식 계약은 단가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급 계약과 달리 항공기 엔진의 개발과 양산, 관련 부문 2차 시장까지 모두 아울러 참여 지분 만큼 매출을 배분하는 형식이다. 손해도 감소해야 하지만 수익이 확대되면 그만큼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축구장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착공했다. 약 10만 제곱미터 부지의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다. 베트남 공장을 통해 엔진 부품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고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준공식에 참석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 공장은 한화그룹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김 회장의 베트남 방문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었다. 그룹 차원에서 항공과 방위산업 부문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을 특별 대우하며 숙련 기술과 경험을 쌓았다. 설계와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왔다. GE와 BM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 기업과 수십 년 이상 장기 계약을 체결해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여객 수요, 물동량 증가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라며 세계 3대 엔진 메이커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전체 부품과 모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분야의 기술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산업용 가스터빈, 위성 로켓 엔진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항공 엔진 전문 기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사들과의 관계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분기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협력사들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 신제품 개발 사업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와 엔진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성과 공유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월엔 80여 개 협력사와 청렴한 거래 문화 유지를 위한 준법서 약식을 열고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들의 준법 실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준법 열매달기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 약 3억 달러의 인수 항공 엔진 가속. 항공 엔진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에 거점을 마련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미국 항공 엔진 부품업체 이닥을 3억 달러에 인수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에어로스페이스 40년 역사상 최초의 해외 인수 성공 사례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항공 분야 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이닥은 제너럴 일렉트릭, 브레덴드 휘트니 등 굵직한 항공 엔진 제조사에 납품하고 있다. 주요 부품은 최신 항공 엔진에 들어가는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이다. 직원 수는 약 590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닥 인수와 동시에 100%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했다. 업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인수가 한국 항공 엔진 분야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인 BMW와 GE 등 글로벌 항공 엔진 제조사 인접에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수주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닥은 다양한 제품에서 고난도 가공 기술을 보유한 만큼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제공동개발 분야에서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설계, 개발과 기술 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SP는 항공 엔진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글로벌 엔진 제조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수는 지난 6월 인수계약 발표 후 3개월 만에 마쳤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 적격성 심사를 신속하게 통과한 게 일정을 앞당긴 이유다. 한국수출입은행 지원도 한몫했다. 인수 합병 단계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움직인 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 승인에 맞춰 자금 지원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부품 기술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정책 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